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두유 2개로 10일을 버텼다. 두유 2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2개로 먹었으니 뭐가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뭐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죽으려고 그러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열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기도는 동아일보에 어느 95살 되신 분의 회한을 적은 내용입니다. 어느 95세의 어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그 너무 아까워. 30년이.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 되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 되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1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이제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노화 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70살이 돼도 안 늙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 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하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 80 되신 분들 다 20살에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고 행복한 거냐?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보면은요,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이제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100살 이상이. 근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래는 데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근데 80살이 넘으면은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요?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하하하 하고 뭐 방에서 뭐 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은 80살 넘어서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서 경복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온양온천을 가든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어디야 이스라엘을 가든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95살 때쯤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죽을 땐 지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미치냐고 자식도 미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움직이면요 허벅지에 뼈밖에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90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누워서 똥오 좀 싸는 거예요.
90살에 똥오줌을 싸기 시작하면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싸는 본인도 힘들고 치는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90살이 싸는 똥이랑 1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1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 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은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은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은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니에요. 그냥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자산이니까 내 다시 갖고 올게.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속은 새카맣게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야, 나. 왜냐하면 저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에 가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가 너무 많아. 일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요, 지금은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놓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신부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낫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하고 살자고.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다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90살 된 아들은. 막말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8, 90된 어머니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떨어져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엄마는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아실현.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5된 분이 70살 때 들어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대요. 근데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갖고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맨날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지금 어머니 어딜 가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 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락까무락 끓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이,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서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 원수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알아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된다니까. 줄 거 다 주고 해줄 도리 다 해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제 뭐하러 주세요, 자신을.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두유 2개로 10일을 버텼다. 두유 2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2개로 먹었으니 뭐가,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뭐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 죽으려고 그러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열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그러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주니까 나 세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딸은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 나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딸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야.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옆에 4평을 달아서 거기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예요.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많아요.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돈의 가치답게 쓰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폐지 줍고 다니는 분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중에 대개 자식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주고 자기는 폐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 강의 어떠셨나요? 한 95세의 어르신이 동아일보에 기고한 깊은 회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한 어르신의 손에서 나온 이 수기는 젊은 시절의 노력과 성취 그리고 은퇴 후의 깊은 반성과 후회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글에서 그는 젊은 날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았고 65세의 나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은퇴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은퇴한 이후 30년이 지난 그의 95세 생일에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65년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시간이었으나 그는 은퇴 후 이미 인생을 다 살았다고 여기며 남은 시간을 그저 고통 없이 보내기만을 바랬습니다. 65세에서 95세까지 만약 그에게 그 시간을 단지 즐기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장수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덕분에 60대는 물론 50대와 40대에게도 100살을 훌쩍 넘길 수 있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약물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우리의 수명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종종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와 기대감이 부모의 삶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특히 은퇴 후 더욱 커질 수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을 살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장수하는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과 함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넘겨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자녀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결국 부모는 외롭고 소외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을 포함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녀가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볼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기대가 항상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넘겨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수하는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집안에만 머물며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문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노년기에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고립감을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어 남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기를 단순한 존재의 연속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년을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노년기는 우리 삶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